1년 12월 3일 그 밤, 그 다음 날 새벽 어디 계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12.3 계엄 때 당연히 저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있었고 예, 그래갖고 처음엔 도망가려고 그랬다가 도망가려고 했다가 예,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도망가봤자 어차피 잡힌다. 그렇죠. 뭐 의미가 없겠다. 예, 그래 국회로 왔을 때 이제 국회로 왔을 때 마침 제가 택시에서 딱 내리니까 머리 위로 헬기가 지나가고 아. 있었어요. 국회 내렸을 때.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때는 이미 봉쇄가 다 돼가지고 본청까지 가진 못했고 바깥에 울타리에 시민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면서 수소총전소에서 제가 그 당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네. 그 경찰 기동단장을 만날 수 있었죠. 예. 그래요. 그게 아직까지 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내란의 밤 우리 좀 시민들이 안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맨몸으로 총칼 앞에 맞서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 당시에 본청 앞에서 이제 소화기 뿌리고 봉쇄하고 했던 보좌진 분들 이게 최후까지 지켰던 그분들이 진짜 고생이 제일 많으셨던 것 본회의장을 같고 지켜냈고 바깥에 그 국회 울타리를 지키던 시민들도 거기가 숫자는 제일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그 1공수라고 장갑차랑 트럭을 타고 온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수부대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갔거든요. 예, 이 사람이 울타리 넘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걸 시민들이 막 끌어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 차 앞에 들어놓고 막 그렇죠. 예. 막았었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민들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 끔찍하고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지금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맞습니다. 군인들이 그야말로 명령에 복종했다 그러면은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특히 저는 진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네. 여기 특전사만 투입이 됐잖아요. 음. 해병대가 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냥 끔찍한 거죠. 임성근 사단장이 그대로 해병대 사령관이 되고 계엄 때 해병대가 투입됐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여기 그 뒤에 국회가 보이잖아요. 한강변에 네, 서강대교 건너서 저 뒤에 국회가 보이는데 예, 저기 있네요. 해병대는 KAV라고 상륙 돌격 장갑차가 있습니다. 물 속에서 가는 장갑차거든요. 아, 예, 예. 물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바로 육지로 올라가는 장갑차인데 저기 보세요. 한강변에까지 김포에 있는 이사단에서 한강을 타고 와갖고 바로 저기 올라가면 국회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해병대가 왔으면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었으면 충분히 발포 지시까지도 가능했다. 좀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는 이제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끔찍한 다행입니다. 시간 네.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1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도 한다고 하고 예. 외신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그날 그 당시에 국회로 오면서 라이브도 하고 예. 또 오마이 TV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현장을 지켰었는데 그때가 떠오르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제 계엄 1년을 맞아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 우리 시민들의 그 힘을 다시 한번 예. 얘기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힘.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국회 때 담을 넘었던 기억이 생생해서 그러니까요. 아마 제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요. 그때 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맞아요. 예. 네, 뭐 1년을 지나가지고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내용 또한 뭐 지금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숨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국민들의 어떤 그 숨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네. 국민들의 염원이 아주 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답이 대통령 담화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의지 표명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예.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말씀인데 오마이북에서 책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쓴 그 책에 많은 또 감동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좌우의 문제가 애초에 아니잖아요. 네. 이건 역사적인 문제이고 마치 이제 우리가 6.25를 거쳐오고
그다음에 그 이제 군사 정권을 거쳐오고 민주화를 하고 해왔던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좌우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내란을 청산하는 건 중대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좌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이제 국민 이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아직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여기에 대한 내일 영장 심사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까 이것도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내일 모레죠. 3일 새벽 결과 나올 텐데 하필이면 또 내란의 밤 그 날짜예요. 물론 시간은 다르지만 그 3일에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뭐 저는 이미 법원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은 그래요? 상태이기는 해요. 아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 정도 정황이면 나와야 된다 구속영장이. 근데 그럴 박성재도 안 수밖에 나오는 없어요. 판이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빽이 있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 이 정도 됐는데도 안 나온다고? 조태용도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있어서 네.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네. 일단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잖아요. 빽이 없으실 것 같다.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는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도 뭐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갖고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근데 뭐 영장 청구되면 이 사람이 검사였는지 뭔지 좀 봐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일인데 지금 뭐 그런 거를 고려해야 할 만큼 뭐 법원이나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너무한 부분이라는 일이죠. 생각이 일이죠. 들고요. 예. 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마저 기각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납득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정말 왔다 갔다 한다 고무줄이다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최소한요 가진 자들에게 더 엄격한 방향으로 고무줄이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은 못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가혹하고요. 진짜 못 돕는데 막 영장 팍팍 내줍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사건들 이런 거 보면. 근데 가진 자들, 지위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잘 석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가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나 내란죄에 관련된 사람들에 있어서는 내란죄는 이제 국가 체계를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과거로 치면 영모죄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그런 역사성에 대한 어떤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자기들은 우린 법대로만 한다, 하던 대로만 한다, 하던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법률 해석이나 그런 기준 같은 것도 헌법에 따라서 도출이 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가는 건데 헌법상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거를 최고 우위에 놔둬야 되고 그런 헌법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법에 보더라도 내란죄는 제일 먼저 나오는 죄예요. 그러니까 가장 모든 죄 중에 가장 1번 죄, 가장 중요한 죄라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를 다룸에 있어서 이거를 마치 그냥 일반적인 절도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다루듯이 또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 주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